네, 안녕하십니까. 우한 폐렴 때문에 국제 정치가 중국, 북한 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 하나를 간단히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논문 제목이 새로운 전쟁,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펜타곤에 미래의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미래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 거냐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다르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다르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전쟁에 관련된 별 길지 않은 논문이 이포크 타임스라는 데 소개가 된 것을 제가 읽고서 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을 중국과의 실제 전투 상황에 대비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기 체계가 다른데 미국이 그동안 중국이 이제 조금만 무슨 작전을 하고 그러는데 개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남진해에 있는 여러 가지 섬들에 중국이 이제 비행장도 만들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셨을 텐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미국은 멀뚱멀뚱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 그런 전쟁 방식을 미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미국 상황, 북한 상황, 중국 상황을 또 지금 더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 제목이 펜타곤 Working on Radical New Fighting Style. 펜타곤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파이팅 스타일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싸우던 방식하고 다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모자이크 워페어, 모자이크 전쟁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모자이크 전쟁,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은 새로운 전쟁 방식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글로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약간 했는데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전쟁에 관한 아이디어는 더 크고 빠르고 혹은 더 고도의 기술적인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전쟁이 발전하게 되면은 더 빠르고 더 크고 더 좋은 무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새로 만드는 새로운 전쟁은 값이 더 싸고 작고 기술적으로도 수준이 낮은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양식으로 배치도 다르게 하는 그것을 의미한다. 지금 미국의 F-22라든가 F-35라든가 아주 엄청나게 좋은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못하고 값싸고 속도도 느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잘 엮어서 이제 하는 전쟁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새로운 전쟁 방식의 공식 명칭은 모자이크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The official term is mosaic warfare. 지금 새로운 전쟁의 이름이 모자이크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but some strategists liken it to Lego. 어떤 전략가들은 그것을 레고 전쟁이라고 부른다. 레고라는 거 여러분들이 애들 장난감 이렇게 끼는 거 있죠? 끼워가지고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이 조립하는 장난감인데 그것을 레고에 비유한다. 그래서 레고 워페어 또는 모자이크 워페어라고 하는 그런 전쟁 개념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19년 9월 공개된, 그러니까 몇 달 안 되는 얘기죠. 미첼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무데나 다 갖다 맞출 수 있는 레고 블록처럼 모자이크 군사력은 서로 조합되어 패키지를 구성하게 되며 그 패키지는 적국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충분히 적을 제압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기를 말이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잔뜩 갖다 놓고 있다가 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X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X라는 지역의 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무기를 조합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무기를 만들어서 즉각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이크 전쟁은 이제 모자이크 전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국 때문이랍니다. 모자이크 전쟁은 중국의 점점 강해지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모자이크 warfare is the solution of the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to China's growing military prowess. 중국의 힘이 점점 더 커지는 데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다르파 고등 군사기술 계획국이 비밀리에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실전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미국과 중국은 둘 다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상으로 핵전쟁 억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전쟁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는 그 상황인데 중국이 남진해에서 건드리고 또 다른 데서 하는 행동에 미국이 일일이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 보면은 조금씩 야금야금 뺏겨나가면은 나중에는 큰일이 난다는 그런 생각으로 미국이 이제 맞상대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의 장군들은 미국 군사력의 뇌와 신경체제를 못쓰게 만들도록 자국군의 기술을 연마시켰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체계가 아주 좋지만은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그 못한 무기체계를 가지고서도 미국 무기체계의 아주 핵심 부분, 그러니까 뇌, 신경체제, 그거를 마비시키면은 뭐 전쟁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같이 뭐 군사력이 참 별로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나라라도 사이버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그 아주 최고 무기 체계를 마비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중국은 중국군의 기술을 연마시켰다. 이 전략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다. A strategy known as systems destruction warfare. 미국의 시스템을 깨는 그런 전쟁을 중국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그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중국군은 또한 미국군의 항공모함과 전투기들을 위협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과 방공체계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다. 지금 그런 말 나오죠.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한 척에 30억 달러쯤 되는 항공모함들이 이제 11척이 있는데 중국은 뭐 그거보다 훨씬 값싼 뭐 동풍 미사일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동풍 미사일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뭐 위협을 하기 때문에 미국 항공모함이 동풍 미사일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을 위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처하는 그런 것을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거죠. 중국군은 미국군의 항공모함과 전투기들을 위협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과 방공체계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다. 미국의 분석가들이 행한 태평양 전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워게임을 하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워게임을 해봤는데 태평양에서 워게임을 해보니까 때때로 중국한테 미국이 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뭐 미국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워게임 시나리오에서 그 지역이 태평양인데 중국이 때때로 미국군을 격파하기도 했다. 기존의 항공모함, 전투기 그리고 전쟁 지휘 체계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를 지배할 수 없게 된 미국군은 전반적인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지 앞으로 이제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리를 단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모자이크 워페어라는 개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자이크 워페어를 레고 전쟁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막강한 무기 체계들은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미국의 그 최고의 전투기들 뭐 F-22, F-35 뭐 보통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값도 엄청 비싸고 뭐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예로서 F-35 전투기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레이더 센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미사일도 쏘고 레이더로서 이제 그 상대방을 정찰하는 거죠. 그리고 스텔스 정찰도 가능하며 그리고 표적 획득 체계이며 표적 획득 체계라는 것은 이제 이게 요새 그 전쟁은 전부 과학 전쟁이 되어 갖고서 그 어디를 공격한다 하는데 그 공격을 할 때 이제 이 좌표를 불러주면 되는 것이죠. 좌표를 입력시키고 발사하면 명중을 하는데 그 좌표를 넣는 것 그게 바로 표적 획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기능을 갖춘 무기체계이다. 그러니까 아주 다용도 기능을 가진 무기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제 이렇게 그 엄청나게 좋은 F-35 같은 비행기가 있는데 모자이크 전쟁은 그 F-35 같은 비행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에 모자이크 전쟁은 아주 좋은 비행기 몇 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좋은 장비 몇 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빌딩 블럭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무기 체계에는 무인 무기 체계도 포함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밀리터리 툴키트라고 썼습니다. 툴킷이라는 게 무슨 뭐 우리 그 여러 가지 뭐 나사도 있고 뭐 벤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툴킷이라고 그러죠. 군사력을 그렇게 툴킷 개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레이더도 들어가고 레이더 센싱, 재밍, 미사일 발사, 사이버 능력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가 다 블럭블럭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고 막대기 하나처럼. 그래서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다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그 현장에 맞게 쓰는 그 개념을 지금 미국이 고안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적당하게 조합될 수 있으며 각 상황에서 독특한 임무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모자이크의 세라믹 타일과 같이 각각의 그 파이팅 플랫폼, 이거 파이팅 플랫폼이라는 건 뭐 탱크, 비행기 그 한 대 한 대를 파이팅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그 장비들은 상호 합쳐져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강력한 힘의 패키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레고입니다, 레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무기 가지고서 와서 그 좋은 무기는 근데 목적이 확실히 이제 상대방이 알죠. 그런데 좋은 무기가 아닐지라도 아주 다양한 것을 막 섞어놨을 때 상대방이 저쪽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 세라믹 타일을 가지고 모자이크 그림을 다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그 부분적인 무기 체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르파는 2017년 8월에 모자이크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그 이후 전쟁 게임 시나리오를 통해 이를 발전시켜 왔다. 이 타일들을 잠재적으로 함께 엮을 수 있는 정보 기술을 개발했다. 이제 여기서 그 레고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무기 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엮으려면은 그거 엮을 수 있는 그 정보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 네트워크를 지금 미국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 무기 체계들을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다. 전략 및 예산 평가국의 선임 연구위원 해리슨 슈람은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차원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B-52가 이제 날아간다 그러면 폭격하러 가는 걸 다 알죠, 상대방이. 그리고 F-16이 떴다 그러면은 이건 공중전 하는 모양이다. F-22가 떴다 그러면 이건 공중전이구나.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좋은 무기, 목표가 뚜렷한 그런 무기가 아니라 막 섞어가지고 막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1차원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방법은 전략 문제에 당면할 경우 이 같은 체제의 존재는 게임을 더 이상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전쟁 방식이 전쟁터에서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은 미국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 월남에 갔는데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남군도 정규전으로 미군한테 대적을 하면 미국이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월남군은 게릴라란 말이죠. 근데 게릴라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대포라든가 엄청나게 좋은 탱크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게릴라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미국도 특수부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린베레가 나오는 겁니다. 그린베레는 뭐 하는 겁니까? 태권도도 하고 뭐 칼 쓰는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초현대 군사력을 쓸 수 없는 전쟁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방식 가지고 대적하지 못할 전쟁터가 있다. 적국은 당신의 체계를 건드리게 될 것이고 당신의 전력이 무엇인지를 곧바로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으로 무기가 동원되는 거 보더라도 상대방이 저건 무슨 무기구나 하고 알고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 무기의 시스템, 미국 항공모함이 갔을 때 그 중국은 장거리 미사일로 항공모함을 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아주 비싸고 품질 좋은 무기가 잘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전쟁은 병력을 순식간에 다른 모습으로 조직할 수 있고 과거에 개발되지 않았던 전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의 킷을 이제 여러 가지 뭐 도구죠, 도구를 우리가 인식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형격이 다른 방식이다. 모자이크 전쟁은 우리가 어떤 특정 무기는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 워페어를 할 때 그때 들고 나가는 무기가 그 최고급 무기를 저쪽 상대방이 봤을 때 그 무기가 뭐 하는구나 라고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목적이 다양해지니까. 전통적 방식은 적국이 우리의 의도를 따라주지 않을 경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렇죠. 미국이 월남전 가서 당황한 것이고 그리고 소련이 아프간 가서 당황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는 기존의 전략이 통하는데 그것이 이제 차원이 다르고 그럴 때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래서 그 다차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지휘관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지휘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AI, 인공지능에 의해 지원된 자문관의 도움을 받아 기왕의 맞춤형 무기 체계를 빌딩 블록으로 삼아 어떻게 엮어 맞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에 인공지능까지 이제 동원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동원되는데, 모자이크 전쟁의 방식 중 하나는 무인 공중 정찰기 혹은 무인 로봇을 전투부대가 나서기 전에 파견하는 것이다. 요새 그 미국 군사력을 그 TV 같은 걸 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보다 더 진화된 모습으로 이제 비춰주는 것이 많습니다. 뭐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든가 뭐 미국의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미국의 그 육군 전쟁 방식 같은 거 보면은 먼저 이제 조그만 탱크들이 막 굴러갑니다. 무인 탱크들이 가가지고 거기 이제 뭐 안경 같은 거로 뭐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면은 그 정보를 그 뒤에 있는 포 쏘는 데다가 이제 그 정보가 가면은 그 포가 쏴가지고 그걸 다 부시고 그리고 군인들이 걸어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모자이크 전투인데, 그것이 텔레비에 나오는 것만큼 지금 현재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모자이크 전쟁의 방식 중 하나는 무인 공중 정찰기 혹은 무인 로봇을 전투부대가 나서기 전에 파견하는 것이다. 적이 탱크가 있는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무인 장비는 그 적의 탱크가 있는 좌표를 전달해주고, 이는 후방에 있는 non line of sight 공격 체제에 전달되고, 여기서 non line of sight라는 건 아예 전쟁터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거기에 전달되고 이 장비는 표적을 공격해서 제거하게 된다. 요즘 말이죠, 그 미국 신의 무기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무기들을 이렇게 수평선, 지평선 넘어 있는 무기를 다 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쟁터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뒤에서 다 후방에서 안전한 곳에서 이제 표적을 다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그 조금 좀 더 진전된 상태의 그림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미국 육군은 전방으로 먼저 보낼 수 있는 항공 또는 지상 운반 수단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금 로봇 같은 건 아주 소수가 아주 개발 단계에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 무기 체계들이 미스매치, 이렇게 딱 이렇게 미스매치라는 거는 다 이렇게 그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로따로예요. 분석가들에 의하면은 이 같은 미스매치된 미국의 그 무기 체계는 미국군 내에 만연돼 있다. 그러니까 무기들이 서로 소통을 못하는 거죠.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예가 차세대의 F-35 전투기는 자신의, 이게 영어로 스테이블 메이트라고 그랬는데, 스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경주용 말을 스테이블이라고 그럽니다. 그 경주용 말이 여러 마리 뛰는데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메이트예요. 그러니까 F-35나 F-22는 둘 다 대단한 비행기인데 그냥 뭐 자기의 짝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두 비행기의 조종사가 서로 소통이 안 된답니다.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F-35와 F-22는 스테일메이트들인데 소통할 수 없다는 사실로 유명하다. 바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르파가 연구 개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다.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F-22하고 F-35 여러분들이 그 그림 볼 텐데 정말로 그 값도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비행기들이죠. 그 위에 있는 비행기가 그 F-22 랩터, 이름도 뭐 그 공룡 이름이죠. 공룡, 그 제일 무섭게 생긴 거. 저 비행기는 완전히 이거는 그 공중전용입니다. 공중전용인데 미국에서 저거 다음으로 좋은 비행기들하고 공중전을 붙였는데 144대 0으로 제가 다 이겼다는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드는 비행기 F-35, 우리도 저거 이제 사오기로 했죠. F-35는 공중전용보다도, 물론 공중전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 공중전보다는 그 지상을 폭격하는 용어로 만든 겁니다. 그 F-22는 그렇게 성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을 폭격하는 데는 별로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폭격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못한 나라를 받기 위해서 조금만 망치면 되는데 큰 도끼를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22를 가지고 폭격하러 가는 것은 망치로 할 수 있는 일을 도끼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이 뭐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을 한 거 보니까 완전히 다른 비행기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 제가 그 잠깐 설명을 보니까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면은 F-22는 그 한 대 가격이 3억 3,4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천억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 값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저게 들어간 거예요. 연구 개발,
그 만드는 데까지 연구개발해서 연구개발비가 이만큼 들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100대 만들면은 그 연구개발비를 그 100대 안에 이제 100분의 1로 다 나눠서 붙여야지 한 대 값이 나오는 거였죠, 사실은. 근데 그거 연구개발비를 빼고 하면은 한 대 가격이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1,500억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 가격이. 근데 이 비행기는 1시간 나르는데 돈이 6만 달러가 든답니다. 1시간 나르는데. 그 우리나라 돈으로 1시간당 7천만 원씩 드는 비행기예요. 터무니없이 비싼 비행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썼냐면은 with a price tag that high and no immediate threat in the open skies. 하늘에 뜨면 걔를 당할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비행기가 왜 필요하냐? 얘를 당할 놈이 없는데 이 아니라도 다 되는데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기를 사올 때라도 우리가 무기를 사오는 거는 뭐 북한, 중국 이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느냐에 맞춰서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좋은 비행기를 사오는 거는 뭐 좋기는 하지만은 어느 측면에서는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비행기고 그래서 원래 미국 공군이 그거를 700대를 갖고 싶다라고 했는데 너무 값이 자꾸 비싸져 가지고 지금 200대도 채 못 만들었는데 이제 단종시켰습니다. 그 2012년까지 만들고 더 이상 만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중전은 얘 뭐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지상을 폭격하기 위해서 F-35를 만들었는데 F-35면은 한 대 값이 9,100만 달러니까 훨씬 값이 쌉니다. 그렇지만은 그거가 이제 1시간 나는 가격은 그 F-22보다 오히려 더 비싸가지고 6만 7천 달러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7천만 원도 훨씬 더 드는 거의 한 8천만 원에 육박되는 그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서로 최신형 비행기인데 기능이 다르다 이거죠. 이거를 다 엮어가지고 다 엮을 수 있게 그 전쟁 환경에 따라서 엮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모자이크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그 항목은 값도 싸고 크기도 작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이크 전쟁의 핵심적인 개념은 싸고 빠르고 치명적이고 유연하며 스케일러블 이렇게 규모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특정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값비싸고 정교한 무기 체계를 만들기보다는 작은 무인 체계를 기존의 능력과 창조적인 방식으로 연결시키고 끊임없이 변하는 전장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변형된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고를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쉬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단순히 말하면은 이는 값싼 볼트론을 의미한다. 볼트론이라는 게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 로봇인데 뭐 정의의 수호자, 뭐 우주인들이 왔을 때 다 가서 뭐 부수고 뭐 그러는 애들 장난감 로봇 이름 중에 볼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값싼 볼트론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인간과 기기가 팀을 이루어 전략적 직관력을 가진 적국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군사력을 갖추는 방안이 모자이크 전쟁이다 하는 얘기죠. 이런 그 볼트론을 만들면은 이제 상대방을 뭐 격파시킬 수 있는데 값도 싸고 또 상대방을 뭐 이렇게 멍하게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는 얘기죠. 다르파만이 트럼프가 2018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설정했던 중국, 러시아의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조직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다르파라는 것은 무기를 개발하는 그 계획국인데 뭐 해군이라든가 육군이라든가 공군이 자기 나름대로 또 이런 식의 그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해군은 distributed operation, 그 distributed operation이라는 게 이렇게 뭐 분산된 작전 이렇게 불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영어 그냥 쓰겠습니다. distributed operation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소수의 대형 군함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대신 무기체계와 센서가 다수의 플랫폼이라는 건 뭐 군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람이 타는 군함도 있고 사람이 타지 않은 군함이라는 개념도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으로 확산되는 것이며 어떤 곳에서도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말이죠. 좋은 군함을 소수 갖고 있는 거를 이제 군함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 때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군함 숫자가 제일 적어졌다라는 그런 말도 나올 정도였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랬죠. 성능이 워낙 좋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능이 워낙 좋아도 지금 중국과의 싸움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유용하지가 못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군이 작은 군함을 여러 척 갖는 거로 이제 지금 가는 겁니다. 해병대 역시 더 작은 군함을 사용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럼으로써 중국의 엔티쉽 미사일, 그러니까 그 미국의 군함을 쏘는 미사일로부터 더 안전하게 태평양의 섬으로 진격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큰 군함이 아니라 작은 군함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작은 군함 지금 미국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빠르고 그리고 스텔스도 되고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지 않은 채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함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사진 볼 텐데 아주 이상하게 생긴 배인데 이제 이거는 그 세 개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무지하게 속도 빠른 그런 건데 세발 자전거 비슷하게 생겼죠 모양이. 이게 하나를 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그 연안 전투함으로 그리고 스텔스도 되는 겁니다. 기왕에 있던 큰 군함하고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배수량은 한 3,000톤 정도 되는 건데 지금 미국 군함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그 약간 좀 다른 모습에 얘는 이름이 USS 프리덤이라는 건데 요거를 그냥 통칭해서 LCS라고 부릅니다. LCS라고 하는데 리토럴 컴뱃 쉽. 리토럴이라는 것은 LITTORAL 해가지고 연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은 연안 전투함입니다. 연안 전투함.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군함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큰 대규모 함정이 적국의 함정을 격파하는 거로 이제 그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군함들, 뭐 조그맣다니까 좀 우리가 그 말하는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 100m도 넘지만은 상대적으로 작은 그러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스텔스가 되고 그 얘네들은 해안가에서 리토럴에서 적의 해군이라든가 심지어는 적의 육군하고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배들을 지금 만들고 있죠. 이것도 USS 프리덤이라는 배도 연안에서 전투하기 위해서 만든 바로 LCS의 그 대표적인 군함입니다. 여러분이 뭐 그림 이거 LCS 첫 번째 배인데 그 첫 번째 배 이름이 그 프리덤호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에 그 이 배를 만든 이유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중국 앞바다에 가서 싸우겠다, 서해 바다에 들어와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그런 남진해, 동진해, 서해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파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 육군과 해군이 각자 그 새로운 그 모자이크 전쟁 방식을 이제 다 자기네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다르파의 구상은 그 육군 해군 거를 이제 넘어서는 거로 중국이 이제 미국의 시스템을 깨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좋은 무기 체계의 이 신경 체계 또는 그 뇌를 이제 파괴하는 그런 전략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과거에 독일이 전격전 전략하고 뭐 같은 거라고 그럽니다. 독일이 전격적인 전략은 블리츠크리그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게 아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아주 그 전속력으로 공격하는 그런 전쟁인데 이것도 적국의 커맨드 앤드 컨트롤 그러니까 지휘 통제 체제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중국도 그 비슷한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정보 우위, 정밀 타격, 연합 작전을 통해 미국의 커맨드 앤드 컨트롤, 미국의 지휘 통제 체제를 파괴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모자이크 전쟁은 혁명적인 군사적 발상으로 미국군이 중국을 능가하는 전장 작전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스템 디스트럭션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전략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중국도 미국이 이렇게 그 반응할 때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함에 따라 중국은 이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동급의 경쟁자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미국에 버금가는 동급의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항목이 인공지능, AI 어시스턴트라고 그랬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그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지금 다 적용이 되지만은 전쟁터에도 적용이 되는데 전쟁터의 적용은 그 우리 일상생활의 적용보다는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시스템 전쟁은 아킬레스건을 찾아내서 그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이 이제 시스템 디스트럭션 전쟁이죠.
근데 모자이크 전쟁은 그것을 찾기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아주 좋은 무기에 그 코맨드 컨트롤을 망가뜨리는 그 전법을 썼는데 미국이 모자이크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그 시나리오가 달라짐에 따라서 아킬레스건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공격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 모자이크 전쟁의 목표는 아킬레스건을 분산시키는 것이며 적이 찾아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각 부분, 그 레고의 각 부분이 각자가 그 오토노미를 가집니다. 오토노미라는 건 스스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셀프 포밍, 전부 다 스스로. 그러니까 요게 각 단위 부대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서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프 힐링, 뭐 서로 혼자서도 이제 그 이 부상당했을 때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엮어서 작동하게 하는 거다. 이론상으로 모자이크 전쟁은 어느 정도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작동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전쟁에는 두 개의 그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각각의 무기들을 레고 블록 혹은 타일처럼 이제 이 적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통합해서 지휘관이 현재 가능한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레고나 타일 같은 거는 그냥 바꿀 때마다 모양이 다 다른 모양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측면이 들어간다. 그런데 개념상 그 미국 이제 다르파는 모자이크 전쟁 게임을 해봤고 예산의 예산의 일부분을 바꿔서 모자이크 전쟁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구입하라고 하며 이들은 대개 소규모 스스로 작동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부서지더라도 적에 의해서 파괴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왕에 그 무기들을 만드는데 이 레고 전쟁을 하기 위한 그 몇 가지 수단으로 기왕의 돈을 돌려가지고 그 레고 전쟁 할 수 있는 그런 무기 네트워크를 만들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워게임 참석자들은 이게 미국은 워게임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워게임 참석자들은 어떤 부분을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그 조합을 이루고 이 조합을 이룬다는 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아까 얘기했죠. 두 개의 피스라고. 하나는 그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인공지능을 전쟁에다 갖다 놓는 것은 조금 한도가 있다라고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적용이 되는데 전쟁의 영역에서는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In diplomacy and in war, 전쟁과 외교에서 What winning was on Monday might not be what winning was on Tuesday.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전쟁에 이국이 있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화요일 날 전쟁에 이국이 있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Humans are very good at future thinking. 그러니까 인간들은 미래를 생각하는 그 기능이 아주 미래를 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And making inference with lack of data. 그리고 데이터가 없을 때에도 그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꼭 그 전쟁 환경이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보통 그 평시에 우리 그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하고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공지능이 기껏해야 한 85%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fundamentals of war strategy still applied. 그래서 아직도 전쟁의 그 본질은 그 21세기고 지금 새로운 전쟁 환경에서도 전쟁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저자들이 모자이크 전쟁의 마지막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중국의 대전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 전쟁이라는 것의 적용 대상국이 중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역시 기왕의 무기 체계와 전략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1940년대 이래 존재했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세계 체계를 창조하려고 한다. 중국의 대전략은 미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다르파가 새로운 전쟁 방식을 구상하는 그런 기구인데 무기도 만들고 그런데 다르파가 하는 일은 중국 때문이다라고 이제 명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대전략은 원래는 경제를 우선하는 것이었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 군사 쪽으로 아주 많이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미국을 당할 수 없는 중국은 전략 공간 캠페인을 활용해 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스트래티직 스페이스 캠페인,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완전히 막강하지 못한 영역, 미국의 아주 끝내주는 무기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 거기에서 중국이 그 이점을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싸우는 나라들은 미국의 끝내주는 무기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냥 그레이 에어리아, 애매한 부분 뭐 이러겠는데, 중국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구현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기에는 애매한 세계의 모든 회색지대에서 야기되는 일이었다. 즉 미국이 일일이 가서 그걸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못을 박이는데 일일이 도끼 들고 따라다닐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길 가서 칠 수 있는 조그만 망치가 있었으면 따라다녔을 텐데,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남진하에서 작은 섬들을 장악하고 그 섬들을 건설했던 것들이 그 사례이다. 거기서 그걸 할 때 미국이 가서 이거 어떻게 싸우기가 참 애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뭐 미국이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봐라, 중국은 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야금야금 다 하면 결국 중국이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나온 것이 모자이크 워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중국이 선전 목적으로 공자학원을 건설한 것이다. 이것도 애매한 곳입니다. 미국이 외교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학문을 세계에 전파한다는데, 그리고 대학에 장학금을 준다는데 그것을 딱히 막을 방법이 없었다. 요것을 바로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그 그레이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회색 에어리아. 그러니까 약한 나라라도 강한 나라가 그 회색지대에서는 맥을 못 쓰는데 그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중국의 남해구단선 뭐 그리고 조그만 섬들 만든 그 7개 인공섬 만든 그 지역 지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도가 바로 파이어리 크로스 리프라고 해가지고 뭐 섬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중국이 비행장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그 파이어리 크로스 리프라는 그 지역은 사실은 월남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중국에서는 멀고, 베트남은 당연히 그게 자기 거라고 그러죠. 근데 중국이 저거를 와서 이제 다 섬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섬을 이제 완전히 자기 영토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옆에 있는 그림 또 보시면은 BBC 뉴스에 나왔던 그림인데, 아예 그 비행장에 뭐 전투기가 오는 대신에 여객기가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사진도 찍고 이게 우리 땅이다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뭐 이런 상황을 뭐 미국이 보고서 그냥 섬 하나 그냥 뺏기는 거죠. 뭐 물론 미국 거는 아니지만은 베트남은 뭐 그냥 중국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고, 미국은 여기서 뭐 소리만 질렀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쟁 방법의 일환으로 그 모자이크 워페어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예는 타이완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불안국가로 만들었고, 중국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군사력까지 갖고 와서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벙커라는 이 교수가 미국 전략 이론가인데, 시진핑이 그 모택동에 대한 열등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컴플렉스, 모택동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나가가지고 지금 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진핑의 전략은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시간표를 단축시키는 것이었다. 중국이 언젠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는 미국을 앞서는 것인데 그걸 훨씬 단축시키겠다고 했고, 그리고 미국과 그 동맹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부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중국의 도전에 적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군사 전략이 모자이크 워페어라는 말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약간 좀 복잡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은, 그 비유를 한다면은 미국이 들고 있는 건 도끼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을 이거 가서 막으려면은 이건 도끼가 아니라 망치가 필요한데 그 망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망치로 해야 될 일을 도끼로 할 수도 없었고, 바로 거기에서 나온 요 갭, 요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그 아주 최고급 무기가 아니라 그 조금 좀 작은 무기,
숫자가 다양하고 그것을 이렇게 서로 연계시키는 이 작업, 마치 레고를 많이 만들어 갖고 있다가 즉각즉각해서 필요한 모양을 무기를 만들어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쟁 계획을 새로 짜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예, 요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